급매물 줄이려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12일인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해줬다라는 건데, 우선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이사를 위해서 잠깐 2주택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쉬운 걸 뭐로 설명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주택은 팔 거라는 사람들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2주택은 말 그대로 두 채를 가지게 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잠깐이지만. 근데 팔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은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데, 어차피 너는 한 채를 팔아가지고 1주택자가 될 사람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한테 내가 세금을 2주택자처럼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너는 그냥 1주택자로 취급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세금도 다 1주택자처럼 내라. 다만 네가 2주택을 계속 유지한다면 토해내는 거고, 알겠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복지 혜택 같은 거죠. 뭐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거니까. 이사를 갈 때 잠깐이지만 2주택이 되는 거를 만약에 정부가 막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세나 뭐 월세 같은 게 껴있는 집들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있는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내가 그 집을 바로 딱 들어가면서 이 집을 팔아가지고 1주택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임차인이 있는 거를 못 사잖아요. 일시적 2주택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은 저 집을 비우고 나서 사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막 경직되니까 이렇게 약간의 범퍼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양도세에서는 3년 안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3년 안에만 팔면 너는 일시적 2주택이야 라고 보는데, 종부세는 또 2년 안에만 팔면 너는 일시적 2주택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2.5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세나 종부세에서는 1주택으로 취급을 받는데, 종부세에서는 야 너는 2주택이잖아 하면서 세금을 2주택으로 이제 뭐 과거 기준으로 중과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안 맞지 않느냐. 거기다가 양도세, 취득세는 또 이 취득 당시에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이었다면은 2년으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일시적 2주택은 그냥 3년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이제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딘가에서 집을 샀고 그리고 또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3년 안에만 집을 팔면 됩니다. 이게 세금 종류도 상관없고요. 지역도 상관이 없고, 살 때 규제 지역이었는지 뭐 아니었는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동일하게 3년 안에만 파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요것 때문에 막 부랴부랴 막 파는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매들 사러 가신 분들 보면 그 파는 분들이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세금 때문에 안 돼요. 막 이랬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에 이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되게 낮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봤을 때 세금을 내가 걷는 입장에서 그래 세금 많이 걷으면 좋지만 그래도 요 세금 때문에 너네가 막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막 급매나 급급매를 파는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거를 그럼 앞으로만 해줍니까? 그게 아니고 소급 적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됩니다. 1월 12일 이후로는 다 되는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과거 기준으로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을 더 늘려줄 테니까 급매를 거두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너가 막 급매를 던지면은 시장이 더 불안해지니까 1년 정도 더 들고 가면서 좀 천천히 매각을 해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내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급매가 나와야지 내가 집을 사는데 급매가 그럼 좀 줄어드는 정책 아니냐 이게.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러는 거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양도세, 비과세 물건들이 특히 급급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취득세랑 종부세는 양도세, 비과세에 비하면 사실 작은 금액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뭐 2주택자만 되더라도 양도세가 먼저 막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몇 억, 어떤 분들은 막 8억, 10억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면은 예를 들어 막 한 5억을 세이브 하는데 뭐 몇 월 며칠이 지나면 양도세를 5억을 더 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안 되겠다. 뭐 1억, 2억 깎아서라도 급급매로 팔아야 된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지금 한 30분의 1 토막 정도 났거든요. 기존 평균 대비.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몇백 건 수준밖에 안 되니까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몇백 건밖에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이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럴 때 너무 안 되니까 더 싸게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1억, 2억을 싸게 팔아도 양도세 생각하면 훨씬 이득인데 이런 물건들이 이제 막 최저가를 찍게 되니까 시장이 더욱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활성화시켜야지 활력이 돌 텐데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는 와중에 가격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지금 급매물들을 잡아가지고 가격을 횡보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거래가 늘어나려면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여기가 이 정도면 이제 횡보구나. 얘가 막 이러고 있어야지 내가 집을 사지. 이러고 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집을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최대한 급매물들을 안 던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리를 못 버텨서 어쩔 수 없이 파는 분들이 있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급매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버티고 팔지 말고 전세 빼주고 뭐 들어가든지 월세 줘라라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늘려준 것도 결국에 이 두 개 모두 팔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사라는 정책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밖에 없는데 다주택 투자자들 포지션에 있는 분들한테 사라고 정책이 발표는 났는데 그게 뭐 지금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뭐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했는데 뭐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은 뭔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직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이게 방향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하락하는 속도를 뭐 늦추는 정도의 정책인 건 맞지만 금리가 아직 뭐 완전히 동결된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뭐 한 번 뭐 두 번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와중에서 뭐 정책도 안 바뀌었는데 아직 세금도 뭐 불안한데 지금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금리 동결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규제를 계속 풀고 있다. 그리고 아마 설 지나면 또 뭔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지속적으로 정책들이 나올 거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